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네. 경은 양간이고 오행 중 금에 속하므로 경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은 베어내고 응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금은 이 베어내는 예리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도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도끼가 잘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카롭게 날이 잘 서 있고 내구도가 일정 이상 단단해야죠. 예, 경금은 그 예리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그게 뭐 말싸움이든 뭐 몸싸움이든 돈싸움이든 뭐 머리싸움이든 네, 도끼를 어디로 휘두르냐에 따라서 경금의 일생은 확확 바뀝니다. 네. 경금이 이 수를 만나면 그 똘똘해서 머리로 다 이깁니다. 화를 만나면 관운이 좋고 범죄자를 다 때려잡습니다. 목을 만나면 이제 돈으로 다 이깁니다. 근데 이 사주에 금만 많은 경우는 이 금이 딱히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여기저기 싸우거나 주먹질하러 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사주에 토가 많으면 그 머리 회전이 느리고 둔해져요. 네. 경금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싸움의 방향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방향이면 좋겠죠. 다만 이 수목화의 종류, 뭐 간목이냐 정화냐 뭐 을목이냐 아니면 뭐 임수냐 개수냐 뭐 이런 종류에 따라 귀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렇게 사주 8글자를 따졌을 때 이제 경금이 있고 이게 수와 화가 붙어서 서로 싸우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수와 화가 경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재주가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환경은 좋은데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네. 오늘은 이 신에 대해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오늘도 이 사주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하시죠? 예, 그냥 하나로 고정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사주로 고정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오전 10시생.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근묘화실이라는 거예요. 근, 묘, 화, 실. 네. 사주에는 근묘화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간과 연지를 한 기둥으로 모아 그 연주라고 했었죠. 연주 부분은 이제 근, 네,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 한자로 이제 뿌리 근자인데요. 네, 연주는 이제 조상궁이죠. 조상은 이 자손의 뿌리가 된다 하여 이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그리고 월주는 묘, 요 묘랑 달라요. 이거는 이제 뭐 요렇게 쓰는데요. 묘. 요건 이제 뭐 모종이나 뭐 묘목 뭐 이렇게 나타날 때 쓰는 한자고요. 예. 일주는 화. 네. 이거는 뭐 꽃화자입니다. 꽃화자. 예. 네, 꽃화자. 그리고 시주는 실. 네. 실. 예, 이건 좀 한자가 복잡하네요. 예. 열매 실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 금묘화실의 뜻은 조상이 뿌리가 되어 자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는 뭐 조상궁, 월주는 부모궁, 일주는 본인과 배우자궁, 시주는 자식궁이 되고요. 또한 이게 그 인생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그 조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그때는 뭐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부모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기 키우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죠. 뭐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뭐 이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든 뭐 물질적으로든 뭐 이렇게 돈적으로든 뭐 일손이든 이제 조부모의 도움을 받죠. 네. 어릴 때는 이제 조부모의 영향 아래서 크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아무래도 뭐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사회로 나가서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시기는 나와 배우자가 인생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케어하게 되므로 이 자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태어나서 이제 15세경까지 15세 이렇게 좀 적을게요. 네, 15세경까지는 이제 연주. 그리고 15세에서 30세경까지는 월주. 30세에서 45세까지는 일주. 45세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 시주의 글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예. 일간이 있죠. 일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연주에 일간을 괴롭히는 글자가 있고 이 월주에 괴롭히는 글자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글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연주 시점 15세까지는 태어나서 15세까지는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살다가 이 월주 시점 15세 이후부터는 15세에서 30세까지는 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또 이 15세 시점까지는 뭐 부모가 돈을 못 벌다가 이제 15세에서 30세 시점 요 시점에서는 갑자기 이제 성공해서 돈을 잘 버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사주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뭐 좋은 글자, 지난번에 좋은 글자의 개념 알려드렸죠? 좋은 글자가 이 시주에 있다면 본인이 45세 이전까지는 좀 고생하다가 말년에 성공해서 잘 사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여기서 더 파고들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슬슬 사주 보는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은 음간이고요. 오행 중에 금에 속하므로 신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 한번 써보죠. 신, 금. 네. 지난 시간에 그 금은 베어내고 응축하는 기운이라고 했죠. 네, 응축하는 기운. 신은 이 응축을 나옵니다. 양의 기운을 이제 베어낸 양의 기운을 응축시키는 거죠. 흔히 그 보석에 비유하는데요. 보석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 한번 그려보죠. 다이아몬드를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뭐 이렇게 있어요. 예, 찬란하게 뭐 이렇게 있겠죠. 네. 다이아몬드의 그 생성 과정 알고 계세요? 지구 내부에 흑연이라는 이제 탄소 성분이 내부에서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만나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 여기다 뭐 가공하고 이럴 게 없죠.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용어 중에 좀 완전체라는 얘기가 있죠. 완전체. 네. 이거는 뭐 약간 뉘앙스가 나쁜 말이긴 한데
신금은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다. 네. 그리고 본인 생각에 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좀 완벽하기 때문에 신금은 좀 지적질을 잘합니다. 지적질. 근데 그 지적질이 좀 아파요. 이렇게 콕 찌릅니다. 네. 그리고 좀 말할 때 좀 자기 방어도 좀 잘하고요. 자신이 뭐 약간 실수했다고 해도 말을 잘 돌립니다. 예. 좀 얄밉죠? 예.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어설픈 거 싫어하고요. 나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갈 때 뭐 학교를 뭐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 뭐 좀 뭐라 하죠? 약간 하향 지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난 여기 완벽하게 붙을 수 있어. 그럼 거기다 지원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예 지원 안 합니다. 예, 뭐 요런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금은 보석이고 완벽을 추구한다고 했죠. 이 신금이 아름다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은 완벽함으로 그 완벽함이 돋보이는 환경이 가장 좋겠죠. 신금 다음에 이제 임인데요. 신금은 그 임을 사랑합니다. 임. 네, 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임은 수예요. 임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병화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강물이나 바다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강물에다가 보석을 씻어내면 반짝반짝 아름답겠죠? 이렇게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 아름답겠죠? 예.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그 신금이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고요. 흔히 그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세상에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정말 매우 고급스러워서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소금. 네. 하는 일도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꽤 고급스럽고요. 만약에 신금이 임수를 만난 신금이 뭐 예술을 한다고 치면 남들이 감탄할 만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석이 뭐 비를 맞으면 뭐 좀 안 좋겠죠. 얼룩덜룩 때국물이 흐르겠죠. 그 임수 다음에 나올 게 이제 개인데요. 한번 말씀드렸죠. 뭐 비구름이나 비를 상징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에 속합니다. 그 신금이 개수를 만나면 좀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지적질을 하는데 그 지적질이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합니다. 전달 방식도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 신금이 개수를 만난 신금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걸 알아도 아, 왜 그렇게 지적하냐고 욕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완성도는 높은데 이 때가 묻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화를 만나면요.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 네. 태양. 네. 태양이 이제 햇살을 비추면 보석이 또 반짝반짝 빛나겠죠. 네.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좋은 직장에 다녀요. 거기다가 임수까지 만나면 꽤 좋겠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고급스러우니까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 중에 정화 있잖아요. 정화. 제가 이 정화는 토치에 비유했었죠. 토치. 네. 그 보석을 토치로 녹이는 격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그 좋지도 않은 직장에 헌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그 남자를 만나도 나쁜 남자에게 헌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신금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뭐 보석 가지고 뭐 목을 다듬지는 않잖아요. 뭐 목을 베어내거나 다듬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목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을 사용할 때는 그 토가 많을 때만 이제 토를 파내기 위해서 목을 사용을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경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는 금을 덮어버린다 그랬죠. 경금이 토를 만나면 예리함을 상실하여 우둔하다고 했는데요. 신금이 토를 만나면 보석이 토에 덮여요. 토에 덮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본인도 본인의 완성도나 쓰임새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그 근묘화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예,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주변에 좀 지적질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혹시 신금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오늘도 좀 말씀드렸지만 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